이육사의 꽃. 이육사 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네가 얘기했던 절정이라는 시도 있고 광야라는 시도 있고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시도 공부를 해야 돼. 노정기라는 시도 있고 그런 작품들은 언젠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이건 꽃인데 꽃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 우리나라 시 아마 꽃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가 이거다. 김춘수의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들어봤지? 이게 가장 유명한 김춘수의 꽃인데 이육사의 꽃, 이 꽃도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덜 나온 것 같아. 워낙 그 절정 같은 작품이 많이 이야기되니까. 이 시도 결코 만만히 볼 시는 아니야. 겉으로 딱 보면 그건 구조 나중에 이야기해보고 내용을 해보고 그 옆에 오른쪽에 원문이라고 있지. 원문 뭐 거의 그대로인데 그 발표했던 그대로야. 그대로고 그 발표된 해가 언제냐면 1945년 12월 17일 자유신문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육사 선생 돌아가셨을 때, 육사 선생은 해방 광복 1년 전 해에 그 194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돌아가신 뒤에 발견된 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예. 그 생전에 어디에 무슨 발표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신 뒤에 이제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신문이란데 그걸 실었다 이런 의미야. 그 원문을 우리가 뭐 읽어야 될 필요는 없고 현대어로 꽂혀놓은 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왼쪽으로 하나 봐라. 이제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동방이라고 했을 때 동방은 그냥 동쪽 지방 이러면 동쪽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나라 방자를 쓰면 동방하면은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도 되고 그냥 동방이라고 써서 우리 동쪽 지방이라는 말만 가지고도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어. 그때 이 동쪽은 어떤 의미일까? 동쪽은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의 동쪽. 그건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우리나라는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냥 동쪽 지방은 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 그래 놓고 읽어보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하늘 하면 우리 보통 쳐다볼 수 있는 것, 어떤 희망 이런 걸 상징하는데 하늘이 끝나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늘 이제 절망적 상태만 남았다는 거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비는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것인데 생명식 힘인데 그게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그럼 이제 하늘이 끝난 거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나 다 부정적인 상황이야. 내리지 않는 그 땅. 그 말은 뭔데? 살아갈 수 없는 땅이잖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은. 살아갈 수 없는 공간. 아니면 고난이나 시련의 공간. 그러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의 직면에 있는 거니까 극한 상황.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시가 지어진 때 또 이육사 선생의 작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낸다면 일제의 강점에 따른 암울한 시대 상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땅에도 그 땅이라고 해서 어떤 공간적 의미야. 공간. 오히려 말이야. 그 반대로 이런 뜻이지. 그런 상황인데도 이래서 이제 뜻밖에도 역설적으로 이런 말로 풀이를 했다. 오히려 이런 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지.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꽃은 빨갛게 이제 빨갛게라고 하는 거. 빨갛다. 어떤 색채감으로서 어떤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꽃이 색깔 하면 빨간 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빨간 꽃을 해놓은 이유는 어떤 정열적인 거, 불 같은 거, 뜨거움, 뭐 피, 뭐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고 저항 이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거 빨간 꽃이야. 그때 이 꽃이 뭐냐? 그런 상황에도 꽃이 핀다. 그 꽃이 핀다는 이야기는 살아난다는 거야. 그리고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하는. 그것도 저항 의지. 그리고
어떤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않는가? 의문형 종결에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핀다. 피잖아. 봐. 그래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강조. 암만 힘들게 해도 결국 필 건 펴 이런 것이야. 자, 이 아주 거친 땅,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눈꽃이 피어 있는 장면을 경치처럼 그리고 있는 게 그래서 선경이 되는 게. 그 다음에 한번 봐.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에 이거는 내가 목숨을 꾸며서 꾸민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인체한다라는 것도 꾸미는 것이지만은 꾸민다라는 말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꾼다는 것처럼 삶을 꿈꾸는 여기 지금 우리 꿈을 꾸다 대신에 목숨을 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살아나기를 꿈꾼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기 위하여 쉼 없는 노력하는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잊지 않는 그런 날이여. 느낌표를 붙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감탄형 종결해서 여기는 영탄적 표현. 일부러 그래놔. 왜? 피지 않는가 하는 의문형 종결해서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고. 자, 그치? 그런 것도 우리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날이여에서 감탄형 종결해서 영탄적 표현이라고 써놨다. 그런 것을 통해서 평서형이 아니라 이런 의문형이나 아니면 감탄형 종결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나 정서를 강조하는 방법인 거 잘 알지? 자, 이렇게 1년 그렇게 됐다. 2년으로 한번 가보자. 북쪽 툰드라이다. 툰드라 지방. 이거 어떤 지방이고? 툰드라는 거 추운데 그냥 막연하게 추운데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는 그지? 1년 내내 얼어있는 공간이지. 얼음이 얼어있는 거. 북쪽이라고 했다. 앞에 우리 처음에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쪽이 의원은 북쪽이 돼서 동방이 그러면 동쪽 지방, 북쪽은 북쪽 지방이라는 방위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동방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이 북쪽 툰드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화자가 이 나라를 떠나서 간 곳,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찾아간 북쪽 지방,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 다 끝난 지역, 이 극한적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 그리고 그것도 찬 새벽이에요. 새벽 가장 추운 시간적인. 그 위에 1년에서는 어떤 그 땅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어떤 시간, 찬 새벽 이렇게 시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에서 좀 또 이렇게 조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 눈 속 깊이 꽃맹아리 옴작거려. 눈 위에서 우리 1년에서 빨갛게 피는 꽃이 있었잖아요. 꽃이 빨갛다? 이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린다 했으니까 눈과 꽃, 색채 대비가 잘 드러나네. 자, 눈, 우리 보통 눈, 여기서 눈은 시련과 고난, 또 어떤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일제의 핍박 이런 거라고 해서 아주 전형적인 상징, 눈 하면 떠오르는 상징,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꽃맹아리, 꽃이 피는 꽃봉오리 이런 것들이 살짝 피기 위해서 이런 뭉쳐져 있는 거, 그것이 막 옴작거리는 거예요. 꼼틀꼼틀 하는 거지. 꽃맹아리 옴작거려서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는 제비라는 자연물이 등장해서 제비는 언제 나오지? 봄에 오지? 봄이라는 것은 거기 뭐고? 이 눈이 녹아야 되는 때잖아.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때잖아 원래는. 그리고 눈 속에서 꽃이 막 꽃맹아리가 막 피어 있다가 제비가 날아오면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면 즉 봄이 되면 그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일제가 물러나면 우리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그럼 이 제비 때는 뭘 의미해? 밝은 미래, 다가올 봄, 계절적으로는 봄이 될 거고 따뜻한 봄이 될 거고 시기적으로 밝은 미래, 광복된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네. 그러니까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여기 까맣다라는 것은 색채감을 드러냈는데 이건 제비 색깔이야. 근데 이 까맣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겠네. 제비들이 날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시각적 동적 이미지다. 기다리나니 그때를 기다리나니 제비 때 꽃맹아리 뭐 이런 역시 선경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자, 그 후에는 오히려 이런 거죠. 1년에서 오히려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마침내라는 말이 나왔는데 둘 다 부사로서 어떤 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 끝내,
결국 예? 결국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 필연적인 일, 당위적인 일, 그걸 말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여든지 감탄형 종교를 해서 저버리지 못할 약속, 지켜야 할 약속,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뭐란 말이야? 희망적 미래, 조국 광복, 확신하는 거야. 반드시 조국은 광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정도까지 하면 이제 윤동주 무슨 자화상 같은 데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것, 그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예?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는, 말이에요.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상적 세계, 이상적인 자아를 찾아 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좀 대주적이잖아. 이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난날로 되돌아가보자. 과거 회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는 어때요? 미래를 반드시 약속은 이룰 거야. 약속 이루어지는 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 그 다음 3년 한가 보자.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한바다 복판. 한바다. 바다 가운데. 복판. 그것은 어떤 외부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바다 복판이요. 거기 어떤 거 용소숨 그 바다 복판에 무엇이 용소숨 칠까? 용소숨 치는 곳은 보통은 뭐 당연히 막 용소숨 치나 솟아오르는 거니까 한바다에 무슨 파도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파도가 막 떠오르는데 그때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활기찬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노? 좋을 때. 그제?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막 용소숨 기운이 막 솟아오르는 거니까.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이것도 공간이야.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꽃성이라고 해서 바다 복판에 꽃성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이때 한바다 복판을 뭐라 보자?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보자 말이야. 그 일제가 물러난, 일제 강점에서 풀려난 곳.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곳이야? 우리 꽃이 끊임없이 핀다니까 꽃이 활짝 피어있는 성, 캐슬, 성, 꽃성. 꽃이 활짝 핀 곳. 그건 광복된 조국을 말하. 꽃성에는 뭐 어떻게 했어? 그 꽃성에는 꽃이 있으니까 나비들이 덤벼들겠지. 그래서 뭐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나비처럼 취한데 꽃이 취하는 거야 나비가. 꽃이 많으니까 꽃에 꿀을 따기 위해서 막 덤벼들었던 나비 완전히 취하는 거예요 꽃에. 그러면 이때의 나비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그때 회상의 무리를 의미하는 거야.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 회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떠올리는 거잖아. 어떤 과거를 떠올리는 거야? 그 윤동주 자화상에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극복된 과거지. 예? 그걸 떠올리면서 야 그때 참 어려웠지 힘들었지 하면 현재는 어떻게 되겠노? 더욱 즐거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잖아. 그런 무리들. 그게 나비인 거야. 그 나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규가 됐지. 나비처럼 하는 이렇게 해서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회상의 무리들아. 그러면 실제로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광복이 되기 전이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회상의 무리는 누구겠어? 우리 민족, 우리의 화자로 봤을 때는 화자의 후손들, 광복을 누릴 후손들인 거야. 그리고 후손들이 광복된 조국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래서 내가 화자가 이 현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후손들을 위해서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느라 오늘 현재 시간성, 현재성 그런 여기서 공간 역시 현장성, 현재성, 현장성 시간과 공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오늘 여기서 너는 바로 누구냐? 미래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에 광복된 조국의 살 우리 후손 또는
광복된 조국도 될 수 있겠지. 조국아 오너라 이렇게 불러보노라. 그래서 여기서는 꼭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뭐 이런 거잖아. 어?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화자의 그 정서를 담아놓은. 그러니까 이 신 전체에서 가장 중심으로 읽어야 될 것들은 뭐 어떤 거냐면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 일단 살펴봐야 돼. 딱 봐도 보이나? 긍정적이고 그치? 꽃모치라든지 이런 거 그지? 그리고 여기 지금 역삼각형 이래서 점선으로 표시해놓는 거 나오지?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북쪽 툰드라, 눈 이런 건 다 부정적이고 거기 점선으로 이어져 있어. 그 다음에 실선으로 있는 꽃, 꽃맹아리, 제비대, 그리고 꽃성, 이 꽃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이런 봄을 의미하고 이런 긍정적, 희망적 이미지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야.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을 보니까 전체 3년인데 3년의 모양이 보니까 어떻게 다 비슷비슷하게 선경 후정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선경 후정의 형식 그리고 이렇게 크게 반복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연이 4행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행은 어떤 경치라든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면 4행은 화자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선경후정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시는 그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보통 우리가 저항한다 이제 저항시 이런 개념을 사용한다. 저항시 절망적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럼 이제 이런 시하고 세팅이 될 만한 시는 어떤 거겠노? 세팅이 될 만하다? 이러면은 현실의 어떤 의지적인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하고 한 덩어리로 묶으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엮어서 반대로 화자는 의지가 없는 상황. 아까 우리 봤던 윤동주의 작품하고 또 해놓으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일단 자연물을 소재로 삼았다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꽃을 읊은 게 아니고 이 꽃이 피어났을 때, 즉 눈 속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의 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세팅이 될 만한 작품들은 그런 것들이고, 뭐 눈이 가진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충분히 한번 떠올려볼 수 있고, 각 행이 각 그 시행을 네 행식, 4행식으로 짰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4행식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한시야, 한시.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한시, 대표적인 한시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거하고 연관을 짓는다면 이거는 또 이육사의 어떤 선비적인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야. 선비적 상황하고도. 그렇게도 한번 읽어볼 만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육사이시니까 뭐 수능에서는 참 자주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육사나 윤동주 시를 출제했을 때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는 사람은 없으니까. 작년에 윤동주 나왔으니까 원래 이육사가 나올지 알 수 없지. 그러지 말고 아니면 내년쯤 나올지. 내년에 나오면 좋겠네. 그치? 니 칠 때 나오면 다 아는 거니까. 글쎄, 그래 알 수 없고, 이 작품하고 뭐 또 세팅될 만한 뒤에 문제 여러 개 있었으니까 그 문제 세팅될 만한 작품하고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좋을 거예요. 꽃 이육사. 이거는 김춘수의 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시지만 이육사의 꽃 그렇잖아. 그래 김춘수의 꽃을 읽으면서 뭐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 읽으면서 너는 이거 아냐 하는 게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를